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이 디자인이 참 재밌어요. 10년 후 일자리 도감이라고 일본 저자 둘이 펴낸 책입니다. 어,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제목만 봐도 아실 수 있겠죠? 이 저자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호리에 후미입니다. 이거 오치아이 요이치라는 두 사람입니다. 다카 후미고요. 사실은 제가 전에 한 2년 전에 일본 갔을 때 이 책을 샀는데 이게 여기서 두 번째 저자인 오치아이 요이치입니다. 되게 그때 이때 28살이었는데 뭐 일본에서 그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넘어가죠. 그 호리에 다카 후미라는 사람도 또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인 10년 후 일자리 도감이라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호리에 다카오미라는 특이한 사람과 오치아 요이치라는 특이한 사람이 어떻게 책을 같이 썼나 라는 흥미에서 책을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호리에 다카오미는 나이가 더 많습니다. 오치아이보다 한 10살 많을 거예요. 동경대를 들어갔는데 되게 재미있는 이유로 동경대에선 배울 게 없다. 다만 고등학생이 동경대에 들어가면 그 고등학생은 머리가 좋다는 거를 이미 증명한 거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중퇴를 합니다. 아마 후쿠오카 그 큐슈 쪽에서 후쿠오카 근처에서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동경대 붙었는데 한 1년 다니다 중퇴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라이브 도어라는 우리로 치면 뭐 좀 네이버 같은 그런 그 처음에 일본에서 최초로 하는 그때 이제 라이브 도어 라쿠텐이라는 두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뭐 네이버 같이 다음 같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라이브 도어를 만들어서 뭐 인수해서 유명해졌었는데 결국은 그 사업을 하다가 무슨 좀 범죄를 저질렀나 봐요. 무슨 그 좀 회계 처리나 이런 걸로. 그래서 구속을 돼서 실형까지 살고 나오고 지금은 이제 사업은 안 하고 여러 가지 뭐 프리랜서로 이렇게 그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도는 참고로 우리나라 네이버가 인수했다고 합니다. 오치아 요이치는 츠쿠바 대학 학부를 나왔는데 디자인 쪽을 전공했는데 그냥 단순히 미술이 아니라 그 되게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 컴퓨터 디자인을 잘했다고 합니다. 동경대에 가서 박사를 받고 다시 쯔쿠바대로 와서 이제 교수를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보통 교수일 텐데 TV에 자주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이라서 TV에 자주 출연하고 예를 들어서 코이즈미 같은 그 전에 일본 총리였죠. 이런 사람하고 막 대담을 뭐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 일본이 현금만 쓰고 뭐 이런 그 우리나라보다 디지털은 좀 뒤진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정치권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치인들도 그래서 얘를 만나서 얘기하고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일본에서 사게 된 이유는 젊은 사람인데 특이한 주장을 했어요. 고령화는 일본의 기회다, 축복이다. 이유는 그래서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 세계에 고령화가 올 텐데 일본으로 고령화를 맞아서 그 고령화에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해서 고생은 하겠지만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서 죄송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책에 보면 이 아이디어가 그 두 저자 중에 누구 건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오치아이의 포인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치아이의 포인트가 있고 호리에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두 저자가 각각 나눠서 쓴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그 젊은 사람인 오치아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와닿고 호리에는 조금 뜬구름을 잡는다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책을
구매해서 보실 분들은 오차이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 호리에 쪽은 조금 그냥 우리가 아는 얘기 하나만 하는 얘기가 많았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사장이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사장님들은 밑에 유능한 직원들을 두고 자기는 큰 결정만 내리는데, 아시다시피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해서 사람만큼 발달할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이 유능한 직원 자리를 다 차지하는 대신에 지금 말단으로 일하는 사람도 AI 몇 대 사갖고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은 밑에 직원들 마음에 맞는지 일을 잘하는지인데,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보장된 로봇을 사서 그 사람들이 뭐 노조를 만들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모든 지금의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들이 어떻게 보면 사장이 돼서 그 사장들 사이에 오늘 우리 자동차 회사에 바퀴가 몇 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걸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직접 만나서 바퀴 여기 몇 개 더 만들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카톡이나 인터넷으로 지금 오늘 1시간 내로 바퀴 더 만들어 보내주세요 그러면 바퀴 더 만들어 보내주는, 그래서 회사라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뭐 이런 사람들이 일할 거다. 뭐 좀 예상이 되는 얘기고요. 재밌는 건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와 비슷한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로마 시대 생각해 볼까요?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계속 벌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시리아 쪽도 전쟁하고, 근데 이것들을 로마 시민이 하나요? 로마 시민이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이 아닌 용병들이 이제 주로 전쟁을 하죠. 그리고 이집트나 무슨 이런 외부 속주에서 밀을 재배해서 로마 사람들 먹이는데, 이것을 무슨 로마 시민이 가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노예들을 시켜서 다 재배합니다. 로마 시민들도 집에 노예들이 몇 명씩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로마 시민은 놀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왕개미처럼 밑에 일개미들이라는 노예와 용병들이 많이 있어서 놀고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민주사회에선 이런 게 허용이 안 되는데, 인공지능 로봇은 사실은 인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쟁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노예로 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당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이런 노예들이 속주에서 농사 지은 걸로 빵을 먹고, 용병들이 또 안보를 다 보장해주고, 또 이 노예들 중에 사람 잘하는 사람들을 검투사들로 만들어서 낮에는 구경합니다. 이 콜로세움에 가서 검투사들이 막 싸우는 거를 구경하고 서로 죽이는 것도 구경하고 좋아하고, 집에서는 또 정부에서 노예들을 시켜서 만든 빵을 가져다 먹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를 암울하게만 보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로마 귀족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소수의 엘리트들이 용병을 이끌고 적군을 막고요. 또 노예들을 행정적으로 부려서 여러 가지 곡물을 생산을 했죠. 그래서 이런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런 AI 로봇을 다 조종을 하고, 일반인들은 물론 능력이 있으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I 로봇을 이끌고 일하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뭐 일이 잘 안 된다, AI 잘 못 부리겠다, 힘들다, 그러면 로마 시민처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시대로 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또 이것도 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일 잘하고 막 진짜 공부 막 0.01%에 드는 그런 막 사람들만이 생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 갖고 있는 경영자라고 또는 오너라고 하면 사실은 값싼 육체 노동자의 일이 간단하기 때문에 로봇으로 대체하기가 쉽긴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사람 대체해봐야 월급 한 200만 원 받는 사람 대체해봐야 돈이 세이브가 별로 안 돼요. 오히려 매달 2천만 원씩 받아가는 저 화이트 컬러, 무슨 회계사,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사람들, 교수, 이런 사람들을, 교수는 그렇게 못 받지만 이런 사람들을 대체하고자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로봇가 더 복잡해지겠지만, 그래서 더 만들기 힘들겠지만, 만들 수만 있으면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보다는 월급 2천만 원 받는 사람을 대체할 로봇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이하게 나는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 잘했으니까 괜찮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몇해 보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저렴한 사람이 생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도 이제 이거를 만들기도 힘들고 처음에 프로그램에서 이것도 메인티넌스 관리해야 되죠.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오히려 아주 청소하시는 분 같은 저렴한 노동 그 가격을 가지신 분이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더 살아남을 수 있고 회사에서 컴퓨터 두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회계사들이 아니면 무슨 그 뭐 기획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전 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슨 이렇게 지식을 잘해서 뭐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보다는 아이디어맨들만 앞으로 살아남아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건데요. 요양원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은 이제 지금은 사람이 하지만 노인들 막 닦아주고 들어서 약 주고 하는 거 이제 다 인공지능이 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인간은 이런 노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약 먹고 뭐 목욕하고 밥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편하게 해주는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해낸 사람이 요양원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 두 사람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하기 힘든 이유가 인간에는 끝없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인간이 대부분 굶어 죽다가 내가 이제 흰쌀밥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흰쌀밥만 실컷 먹으면 소원이었겠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흰쌀밥 실컷 드시고 계신데 뭐 소원이 없으십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는 뭐 저기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시고 싶어 하시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더 편하고 즐겁게 되려고 계속 방법을 모색하는데 로봇은 이런 욕망을 주기가 힘들다. 터미네이터가 보면은 막 따라다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그렇게 쉽게 개발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뭐 인간이 이렇게 해갖고 매일매일 내 손톱을 다른 색으로 물들이고 싶은데 그런 로봇을 발명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그런 로봇이나 기능을 발명할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아니 왜 손톱을 매일매일 다듬고 다른 색깔로 꾸미고 싶어 하지? 머리색을 왜 인간은 노란색, 빨간색 돌아가면서 염색하고 싶어 하지? 그런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인간만의 욕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인간이 계속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가는 세상은 아까 로마 시대를 얘기했듯이 일반 시민도 어떻게 보면 노동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글쎄 나중에는 뭐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반란을 일으키면 스파르타쿠스 로마의 노예도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 반란을 일으키면 곤란해지겠지만 그런 일이 이제 안 일어난다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돈을 많이 버는 뭐 아주 큰 자본을 가진 사람이나 정말 엘리트들과 일반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나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소외감도 느끼고 대체 내 인생이 뭔가 이거 맨날 검투사 경기나 구경하고 빵이나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로마 시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시를 짓는다든지 문학을 한다든지 자기네끼리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주 초상위 엘리트와 일반 시민 사이에 좀 괴리가 생길 텐데 그렇다고 해도 이 괴리를 메꾸려고 오히려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을 게을리하면 그 사회는 또 도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잘 이겨내는 그런 지혜가 사회 전체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